안녕하세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과학교육센터 인공지능 융합수업 쉽게 따라하기의 교사 이서정입니다. 선생님들 요즘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들으시죠? 하지만 이것을 수업에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제가 해본 수업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영상을 보신 후에는 인공지능 수업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 라는 거 느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질문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실제로 학생들한테 던져보았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했더니 학생들이 되게 다양하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실이라고 대답을 한 친구도 있었고, 인공지능은 빅스비다 라고 대답을 한 친구도 있었고요. 또 인간이 만들어낸 지능이다 라고 얘기를 한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간처럼 생각하는 컴퓨터다 라고 얘기를 해준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정의를 찾아봤더니 되게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기계가 복잡한 상황을 인지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는 이 정의가 저는 좀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인공지능의 정의를 한번 기억을 하면서 오늘 영상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예로는 바로 여기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은 옆에 추천 영상이 뜨죠. 추천 영상은 우리가 시청한 영상이나 또는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추천해 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활용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 장치가 내재되어 있어서 풍향이나 풍속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식재료를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유통기한을 알려주거나 그거에 맞는 식단을 알려줄 수 있는 스마트 냉장고가 인공지능이 활용된 예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양한 예를 통해서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배울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식재료의 유통기한까지 알려주다니 정말 똑똑한데요. 인공지능은 어떻게 똑똑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기계학습, 영어로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머신러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학습이란 컴퓨터에게 미리 정답을 알려준 후에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한번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은 강아지야 라고 알려주고 이 사진들은 고양이야 라고 알려준 다음에 새로운 사진을 주면서 인공지능이 이 사진이 강아지 사진일지 아니면 고양이 사진일지를 구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도학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활동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활동지를 나눠주고 시작했는데요. 다음 활동을 하면서 활동지에 빈칸을 채워보도록 했어요. 저는 특별히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 1학년 과학의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파트에서 주변의 다양한 생물 분류하기라는 소단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식물 카드가 있는데요. 민들레, 해바라기, 철쭉, 코스모스, 소나무, 방울토마토, 그 다음에 벚나무, 라일락, 고추, 장미, 루핀, 은행나무 총 12가지의 식물 카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카드를 선정한 기준은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물들을 위주로 정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화단에 있는 식물들도 꽤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식물 카드를 정하실 때 조금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도학습으로 이제 넘어와서 우리가 지도학습을 뭐라고 했었죠? 네, 정답을 미리 알려주고 나서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지도학습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분류해 놓은 식물 카드를 한번 보시고 제가 어떤 기준, 어떤 정답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분류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룹 A와 그룹 B, 그리고 남은 카드들이 있는데요. 그룹 A와 그룹 B를 나누는 기준을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남은 카드들은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혹시 알아내셨나요? 그룹 B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홍색 꽃들만을 묶어둔 것이고 그룹 A 같은 경우에는 분홍색이 아닌 꽃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카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추부터 보면은 고추는 그룹 A에 속할 것이고 장미도 빨간색이니까 그룹 A, 루핀도 보라색이니까 그룹 A, 은행나무까지 그룹 A에 분류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장미와 루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색깔을 지니고 있는 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분홍색 장미, 분홍색 루핀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룹 A의 장미와 루핀을 분류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네, 정답은 그룹 A에 분류하는 것이 맞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도학습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것이죠. 자, 인공지능이 지금 주어진 이 12가지의 사진만을 보고 과연 여러 가지 색의 장미, 루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입장에서 봤을 때 주어진 데이터만 보고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미와 루피는 그룹 A에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장미와 루피는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 꽃이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제공이 되어야만 인공지능도 그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가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장미 사진을 제공할 때 빨간색 장미 사진만을 제공하게 된다면 인공지능이 장미는 무조건 빨간색이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룹 C와 그룹 D를 나눈 기준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네, 이번에는 조금 쉬우셨을 것 같은데 그룹 C는 글자 수가 2글자인 식물을 분류를 한 것이고 그룹 D는 글자 수가 3글자인 식물을 분류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기준을 미리 알려주고 인공지능이 그 기준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도학습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도학습은 지도학습과는 다르게 컴퓨터에게 정답을 미리 제공하지 않는데요. 이때 컴퓨터는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그룹화를 하게 됩니다. 아까 본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은 강아지와 고양이로 사진들이 나누어져 있지 않죠. 하지만 인공지능이 이 사진들을 보고 어떠한 공통점을 찾아서 스스로 그룹화를 하게 되면 비지도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의 눈 색깔 또는 털 색깔,
아니면 줄무늬의 유무와 같은 성질들로 나눌 수 있겠죠. 지도학습과의 차이 느껴지시나요? 자, 이때 비지도 학습에서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에서는 분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분류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도 학습에서만 사용이 되고 비지도 학습에서는 경향성에 따라서 군집화를 한다, 그룹화한다, 나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비지도 학습에서 분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오개념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식물 카드를 이번에는 학생들이 기준을 세워서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직접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누실 때에는 12가지의 카드를 모두 사용하지는 않아도 좋고요. 그리고 꼭 2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3개,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들이 나눈 그룹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나무인지 나무가 아닌지로 나눠보았고요.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식물의 이름에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로 나눴고요. 세 번째 친구는 그 식물을 차로 마시는지 차로 마시지 않는지로 나눴습니다. 되게 아이디어가 좋았는데 사실 이 기준이 비지도 학습에는 적합하지 않은 기준이거든요. 왜 그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아까 지도학습에서 장미와 루핀을 그룹 A에 분류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네, 우리가 직접 데이터만 보고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분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차로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진을 보고 알 수 있었나요? 알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로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라는 질문은 비지도 학습에는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실 때 학생들이 스스로 인공지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데이터,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정보로 나눌 수 있게끔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와 같이 스스로 기준을 세워서 나눈 것처럼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룹화를 하는 과정을 바로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티처블 머신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 배운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미지 또는 오디오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으니 선생님들께서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티처블 머신의 홈 화면입니다. 여기서 시작하기를 누르시고 이미지 프로젝트를 누르셔서 꽃을 분류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왼쪽에 클래스가 보이시죠? 이 클래스 이름이 인공지능 모델에게 알려줄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꽃을 4가지로 분류를 해볼 건데요. 장미, 튤립, 코스모스, 동백으로 분류를 할 거니까 이 클래스 대신에 꽃의 이름을 적어주겠습니다. 먼저 장미, 튤립 추가를 해서 코스모스, 동백까지 써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장미 사진을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튤립에서도 업로드를 누른 다음에 튤립 사진을 넣어주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모스도 사진을 넣고 동백도 사진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답에다가 이미지를 붙여주면서 이 사진들은 장미야, 이 사진들은 튤립이고 얘네는 코스모스, 마지막으로 얘네는 동백이다 라고 지금 정답을 딱딱딱 붙여준 거예요. 그 후에는 학습하기를 눌러서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서 약간 기다리면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 바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꽃 사진을 하나 넣으시면 얘가 장미인지 튤립인지 코스모스인지 동백인지를 알려줄 거예요. 제가 한번 동백 사진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미리 찾아놓은 동백 사진입니다. 자, 보면은 동백이 97%로 나왔죠. 그리고 장미 사진을 한번 넣으면 장미가 90%이다 라고 나오는 걸 알려주고 있네요. 이렇게 쉽게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티처블 머신을 활용해서 아까 보았던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인공지능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는 연예인 사진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닮은 연예인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크게 어렵지 않은 사이트라서 학생들과 직접 인공지능을 만드는 활동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이트도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머신러닝 포 키즈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하게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추가를 누르셔서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영어밖에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인식 방법은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다시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훈련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훈련이 우리가 말한 학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새로운 레이블 추가라는 단어가 있죠. 이 레이블이 우리가 배운 정답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장미 또는 튤립, 코스모스, 동백 이렇게 레이블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사이트는 이미지 파일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웹을 누르셔서 이미지 링크를 입력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링크를 추가해서 학습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티처블 머신은 무슨 학습을 이용한 예일까요? 네, 정답은 지도학습이겠죠. 왜 지도학습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지도학습은 우리가 정답을 미리 제공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무엇일지 예측을 했던 것처럼 티처블 머신에서도 이 사진은 장미야, 이 사진은 튤립이야 이렇게 정답을 미리 제공한 후에 새로운 사진이 무슨 꽃인지 맞춰보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도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질문은 제가 실제 수업 시간에도 던졌던 질문인데 수업 시간 마지막쯤에 이런 정리하는 질문을 던졌더니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융합 수업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확실히 활동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이론 수업을 했었는데요. 확실히 이 수업이 아이들에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인공지능 수업은 특히나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적은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선생님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영상 보시고 인공지능 수업이 조금이나마 할만하겠구나 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